두 번째 아크릴 스폰지 도색을 해볼 녀석은 F14A 톰캣입니다. 앞에서 제가 H1S로 작업을 해봤는데 헬기는 구조 자체가 좀 복잡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별로 있질 않아서 아크릴 페인트 효과를 잘 못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또 공부도 하는 의미에서 요 F14A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F14의 여러 비행단을 만들어 보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 비행단 작업에는 아마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크릴 스폰지 페인트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작을 해볼 생각이라, 사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킷은 마이너스 몰드가 아니고 플러스 몰드에 조금은 디테일이 떨어지는 킷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구매를 해서 데칼만 비행단 작업에 쓰려고 다 빼놓았기 때문에 원래 포함된 비행단의 데칼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 임의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데칼 중에 선택을 해서 작업해 볼 생각인데, 아무래도 회색 계열의 도색이 되어질 거라 고기와 연관이 있는 데칼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지 싶습니다. 일단 워낙 큰 기종이었기 때문에 1대72를 만들어도 작은 크기가 아니라서 앞에서 제작했던 AH1S보다는 훨씬 커진 도화지가 준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스폰지를 이용해서 한번 도색을 하는 작업을 두 번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화지 작업에 앞서서 가조립을 해봤는데요. 날개가 이렇게 스윙되는 부분에 이런 약간 부품들이 조합을 해서 또 나중에 조립을 했을 때 날개가 스윙될 수 있도록 몇몇 부분을 다듬어 주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방법도 연구해 보면서 가조립을 해봤습니다. 저게 또 필요할지 안 할지는 작업을 이어나가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단차 등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페인팅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작업해 볼 거라서 그런 어려운 작업들은 생략을 하고 페인팅 위주의 작업으로 한번 해볼 생각으로 가조립을 해봤습니다. 사출 자석의 디테일은 너무 엉망입니다. 그래서 킷의 사출 자석은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별매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킷의 사출 자석을 가져와서 작업할 생각입니다. 일단 조정석 부품은 먼저 떼어내고요. 다른 부품들도 사용할 것들만 미리 잘라내서 다듬어 두고 다음에 작업할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정석은 라카를 베이스로 도색을 하고 워싱을 한 이후에 아크릴 펜을 이용해서 조정석 패널 부분을 도색을 하고, 그 도색된 위에 오형용 색연필을 이용해서 버튼 유두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보통은 72대1에서는 조정석 옆에 패널이나 계기판들을 데칼로 많이 넣어주는데, 이거는 몰드가 되어 있어서 데칼을 사용해서 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몰드라서 부득이하게 도색을 하고 단추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양각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패널에 색을 먼저 전체적으로 칠을 해주고, 튀어나온 부분은 드라이 브러싱을 하듯이 모형용 색연필을 이용해서 그 버튼 유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워낙
72대 1도 그 버튼류들도 좀 섬세하게 이렇게 사출이 되어 있는 킷도 있는데, 이 킷은 그렇게까지 또 디테일하게 표현이 된 킷이 아니라서 일단은 좀 조정석이 조금은 없어 보이는데, 저 부분은 나중에 사출 자석과 조종사 인형을 올리는 걸로 어떻게 커버를 해볼 생각입니다. 앞부분도 마찬가지로 아크릴 마커펜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했고요. 가급적이면 간단히 작업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이번엔 비행 타입으로 제작할 거라 거기에 맞는 스탠드를 하나 준비하고 필요한 위치에 구멍을 뚫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작업을 하면서 많은 실수를 좀 했습니다. 에어 인테이크 내부에 원래 이렇게 항공 백색이 칠해지기 되는데, 그 부분 좀 편하게 하려고 그냥 킷 위에 바로 아크릴 펜을 이용해서 칠을 했는데, 사실 흰색이 밑에 색을 이렇게 덮기가 상당히 쉬운 색이 아니라서 밑칠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했더니만 밑색이 드러나서 다시 노란색을 칠하고 그 위에 흰색을 칠해 보려고 또 했는데, 노란 아크릴이 마르고 나서 위에 흰색을 칠해도 여전히 밑색이 드러나서 별 수 없이 다 닦아내고 새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밑칠은 조금 덮을 수 있게 라카 흰색을 이용해서 칠을 해주고, 요게 마르면 빈 부분은 또 아크릴을 이용해서 아크릴 흰색을 스펀지로 찍어주는 방식으로 에어 인테이크 내부의 색을 칠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방법을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했으면 속도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좀 불편함이 없었을 건데, 좀 편하게 가려고 했던 게 제가 그 흰색이 윗색을 드러낸다는 것을 너무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막의 좀 두껍고 윗색을 그나마 잘 덮어주는 라카를 1차적으로 칠을 하고 2차로 이렇게 아크릴 스펀지 도색을 했습니다. 아마 아크릴 스펀지 도색을 조금 두텁게 올려도 충분히 이 안쪽에 도색이 되었을 건데, 그 부분을 간과한 게 제가 좀 큰 실수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실수에서도 배우는 게 있으니까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인테이크까지 준비를 했고요. 또 다음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하이브리드라고 소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일종의 잡종이라는 뜻이죠. 사실 몇몇 부분 킷 자체가 워낙 디테일이 안 좋기 때문에 또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쭉 F14를 작업을 하면서 여러 회사의 부품들을 이렇게 버리지 않고 모아둔 게 있어서 그 부품들을 조합을 해서 좀 적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할 생각이고요. 데칼은 데프에서 나온 무비 컬렉션에서 하나를 취합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매버릭이 탄 기체를 표현을 할지 아니면 나중에 해군 참모 정량이 되는 아이스맨이 탄 기체를 표현을 할지는 아직 고민 중이고, 킷에서 피토관이라든지 몇몇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거를 별매를 쓰기보다는 다른 킷에 잉여로 남아있던 부품들을 최대한 조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꼬리 날개는 사실 디테일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또 필요한 디테일은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다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몇몇 부분은 킷 그대로, 또 어떤 부분은 다른 킷에서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할 생각이고, 날개 부분도 조금 더 탄탄하게 고정을 하기 위해서 축을 만들고 그 축과 함께 이렇게 고정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좀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나중에 또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날개도 한 번씩 끼워보고 하는 상태로
보기 위해서 작업을 한 거고요. 전반적으로 디테일이 플러스 몰드인데 갈려 나갈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들을 다시 플러스로 살려줄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갈지는 좀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워낙 그 사출 자석이 디테일이 엉망이라서 또 인형도 하나 앉혀줘야 되는데, 이 후지미 지금은 KA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이 F14에 보시면 상당히 디테일한 사출 자석과 인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형과 사출 자석을 가지고 와서 지금 작업 중인 킷에다가 적용을 하고, 여기에는 아마 별매를 이용한 사출 자석을 넣는 걸로 해서 다음 작업할 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작업은 여러 회사의 잉여 부품들이 사용이 돼서 작업이 될 것 같은데요. 다행히 인형하고 사출 자석을 넣었을 때 캐노피하고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옮겨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티를 발라서 접합선 수정을 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디테일한 작업보다는 빨리 도화지를 준비하는 작업을 하는 터라 퍼티는 그냥 접합선에 라카시너의 희석한 퍼티를 세필로 발라주는 방법으로 퍼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한 번 바른 건 아니고요, 말려가면서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퍼티를 발라주었는데, 중간중간 단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플라판을 이용해서 그 단차를 메워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퍼티를 발라줬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하얗게 뭔가 붙어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 부분이 플라판 등을 이용해서 단차라든지 심하게 차이 나는 부분들을 메꿔준 겁니다. 아무래도 이 킷 자체가 디테일도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접착을 했을 때 단차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디테일한 작업을 하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퍼티를 빨리 바르고 갈아내서 아크릴 페인팅을 하는데 사용할 수준으로 빨리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간단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퍼티는 한 일주일 가량 건조를 시켰고요, 또 조금 두텁게 발라줬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포로 작업을 하진 않고 모형용 줄을 이용해서 거칠게 갈아주고, 조금 더 고운 모형용 줄을 이용해서 두 번째로 갈고, 최종적으로는 1000번 사포까지 고루고루 사포를 변경해 가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척을 하고 옆을 살펴봤는데 어느 정도 이제 단차는 수정이 됐고요, 접합선도 메꾸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작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매되는 대부분의 킷들은 마이너스 몰드로 패널 라인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킷은 플러스 몰드의 패널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합선 수정을 하고 난 이후에 패널 라인들이 많이 지워져 버렸고요, 갈려져 나가서 없어졌고, 그리고 실제 새겨져 있던 플러스 패널 라인도 정확한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 파주기보다는 그냥 그 패널 라인이 있었던 형태의 검은색 라인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패널 라인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보고 싶어 가지고 네임펜을 이용해서 패널 라인 부분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그려줘 봤습니다. 사실은 이 방법은 제가 에어브러쉬로 도색을 할 때 한 번씩 좀 복잡한 패널 라인을 파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에어브러쉬는 그러니까 이 도료 자체를 얇게 바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얇게 칠해지는 걸 가지고 어둡게 칠해진 영역을 이제 피해가면서 이렇게 뿌리거나 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표현해 주는 방법인데, 아크릴 도색에서는 사실 특히나 이게 지금 스폰지로 하는 도색에서는 이 부분이 표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서 일단 도전하는 마음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또 제가 에어브러쉬로 할 때 보통은 쉐이딩을 전체를 아예 까맣게 칠하고 하는 방법에서 패널마다 색깔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요즘 많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스펀지 페인팅에도 적용을 해보고자 해서 다양하게 어떤 패널은 이렇게 아예 시커멓게 다 칠을 해서 넣어주거나 어떤 패널은 약간 듬성듬성 칠하거나 또 어떤 면의 패널은 약간 다른 색을 사용해 가지고 나중에 스펀지 도색을 할 때 조금 얇게 올려서 밑에 이 무늬가 드러나도록 한번 표현해 보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체 화면부터 도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AK에서 나온 아크릴 컬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스폰지 도색을 할 거라 조금은 에어브러쉬로 뿌릴 때보다는 얇게 올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미리 네임펜으로 칠해 놓은 부분 중에 어두운 부분과 또 밑에 색이 좀 드러나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스폰지를 이용해서 조금은 피하는 쪽 아니면 많이 찍는 쪽 이렇게 나누어서 밑색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끔 작업을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은 뭐 아직 제가 이 아크릴 스폰지 페인팅을 마스터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체로 두텁게 아니면 밑색이 다 가려지게 덮어버리는 방법도 좀 해봐야 되는데 왠지 일부분 피해가면서 아니면 조금 10개 칠하는 방법을 택하면 밑에 쉐이딩 된 부분을 피해서 칠을 해서 꼭 이 소금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좀 낡은 표현, 색이 바랜 표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쉬운 작업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나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진행해 볼 생각인데, 일단은 기체 전체 색 중에 밑에 부분 색을 했고, 좀 좁은 부분은 또 이렇게 더 얇게 스펀지를 잘라서 핀셋 끝에다가 끼워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 1차적으로 기본색을 칠하고 기본색에다가 추가적인 흰색을 더해서 조금 더 소금기 같은 표현이 나게끔 면봉 끝에 묻혀서 꼭꼭 찍어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완성됐을 때 이게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중간중간 효과적이라서 이걸 믿고 계속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도색 이후에 화면 도색을 잘 건조시키고 나서 마스킹을 하고 측면 도색을 할 준비를 합니다. 에어브러쉬로 보통 작업을 할 때는 마스킹 없이 프리핸드로 색의 경계선을 에어브러쉬로 칠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스펀지 도장이다 보니까 스펀지로 정밀하게 색의 경계를 나누어서 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 경계를 나누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마스킹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랫면에 칠해지는 부분과 측면에 칠해지는 부분, 그리고 상면에 칠해지는 부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또 이 마스킹 이후에 측면 도색을 하고 조금 또 건조를 시켰다가 또 상면 도색할 때도 다시 마스킹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스킹 테이프를 자를 때 일자로 자른 건 아니고 조금씩 곡선을 주어서 잘라서 이렇게 이제 약간 굴곡이 있듯이 칠해질 수 있도록 마스킹 테이프를 잘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도색 가이드에 비교를 해가면서 마스킹 테이프를 원하는 위치에 잘라서 붙였고요. 어떤 부분은 조각조각 내어서 붙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길게 한 번에 쭉 늘려서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마스킹을 했습니다. 특히 또 나중에 삐져나온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작은 조각을 내서 마스킹 테이프를 붙였고요. 투명 부품 역시 마스킹 테이프를 붙였는데, 특히나 이 캐노피 쪽에 곡면이 있는 부분은 미리 커팅이 되어 있는 이런 패턴이 있는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을 해서
그 곡선 부분에 붙여주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잘라서 붙이는 방식으로 마스킹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마스킹은 저는 이렇게 잘라서 붙이는 걸 선호하는데 데워놓고 긋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조각조각 내어서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붙이는 걸 선호합니다. 이렇게 기체 측면에 도색을 시작했습니다. 도색 가이드에서 지정하는 색상을 스폰지를 이용해서 도색을 시작했습니다. 배면 도색과 마찬가지로 스폰지를 잘라서 스폰지에 아크릴 도료를 묻혀서 톡톡톡톡 치는 방식으로 해서 도색을 진행했습니다. 붓하고는 달리 이렇게 펴서 바르는 느낌보다는 밑에 색이 비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위에다가 도료를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했고요. 작업 중간에 앞서서 칠한 부분과 이번에 측면 칠한 부분의 경계가 표현이 되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서 잘 칠이 됐는지 확인도 했습니다. 이번 기체를 작업하면서 이건 영화에 등장하는 기체인데 매버릭이 타는 기체를 만들지 아니면 아이스맨이 타는 기체를 만들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걸 제작하는 동안에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탑건에 등장했던 배우 중에 발 킬머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좀 있었지만 그 발 킬머를 추억하는 의미에서 아이스맨이 탑승했던 F-14의 마킹으로 재현할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해소가 됐는데 어떤 면에선 그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이 조금은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그때 그 배우가 탔던 기체를 재현해서 그를 기리는 그런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도색도 어느 정도 잘 된 것 같고요. 측면 도색이 잘 마른 상태에서 다시 마스킹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도색인 상면 도색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도 일단 제거를 해봤는데요. 원하는 경계에 잘 칠해진 것 같고 이 상태로 잘 건조를 하고 다음 작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면 도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위장 무늬를 칠할 때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래쪽에 밝은 색부터 이제 상면에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순서를 잡아서 진행을 했고요. 앞서서는 매버릭이 탄 기종을 재현하려고 했는데 이걸 제가 작업하는 동안에 극중에서 아이스맨으로 등장했던 발킬머가 유명을 달리해서 발킬머의 기체로 나중에 데칼을 붙일 생각입니다. 일단은 조금 아쉬움도 있고 워낙 어릴 때 그 영화에서 참 많이 등장했던 배우인데 배트맨이나 또 아니면 도어스의 그 유명한 뮤지션으로 출연했던 거나 특히 뭐 저 같은 항덕에게서 탑건은 빼낼 수 없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매버릭보다는 아이스맨으로 작업하고 매버릭은 그 탑건 1에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죠. 적기 위에서 이렇게 배면 비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장면, 그런 걸 언젠가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그때는 매버릭을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스맨이 탄 기체들 작업할 생각이고 마스킹 이후에 뭐 측면이나 또 아랫면 작업과 같이 스펀지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줬습니다. 갑자기 탑건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단관 상영이었고 영화가 재밌으면 아저씨들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끊고 들어가서 서서 봤다가 또 빈자리가 생기면 앉아서 보고 했던 그런 예전 추억도 있는데요.
그때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고요. 일단 기본 도색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또 건조를 시키고 다음 작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도색을 잘 건조시키고 난 이후에 세부 도색을 진행했습니다. 마스킹으로 세부 도색이 칠해질 부분들을 마스킹을 한 이후에 작업을 진행했고요. 여러 부분이라서 특정 부분만 하고 도색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마스킹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붓도색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아크릴 마커 펜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작업을 했는데, 마스킹 테이프를 잘 밀착을 시키고 난 이후에 마커 펜으로 칠을 하고, 마스킹 테이프를 벗겼을 때 마스킹 테이프 붙은 부분에서 삐져나오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색이 떨어질 때 만족감이 참 높은 것 같습니다. 여러 부분을 작업을 했는데요. 나름 만족하는 퀄리티의 도색이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기체가 크거나 또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 변색 효과라든지 그런 것도 가미를 해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좀 재현의 목적을 두고 작업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부 도색이 끝나고 난 이후에 마스킹을 벗겨봤는데 원하는 상태로 작업이 되어서 만족을 하고요. 또 일부분은 이렇게 세필을 이용해서 직접 칠해줘야 하는 부분들은 세필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칠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도색 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좀 건조를 시키고 또 데칼도 붙이고 웨더링을 하고 마무리 작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더 건조시키고 작업을 할 생각인데요. 제가 원래 이걸 매버릭 기체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수 아랫부분에 시커가 매버릭이 탔던 기체용의 시커를 사용해서 아이스맨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시커는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작업에서 뵙겠습니다. 사출 자석과 조종사 인형의 도색을 시작했습니다. 아크릴 컬러를 이용을 해서 도색을 시작을 했고요. 원래 킷에는 인형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출 자석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출 자석이 워낙 형태가 잘못 표현이 되어 있어서 다른 회사의 킷에서 사출 자석만 가지고 와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도료는 AK사에서 나온 아크릴 도료인데 생각보다 피막이 약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작업을 하다가 충분히 건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살짝 이렇게 인형을 잡았는데 제 손에 다 닦여 나오는 바람에 여러 번 재도색을 했는데요. 가급적이면 작업을 하실 때 충분히 건조를 시키고 웬만하면 인형 자체에 손이 안 닿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코르크에 올려져 가지고 CN크래프트에서 주셨던 피규어 페인터에다가 장착을 하고 웬만하면 손이 안 닿게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인형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일단 1대70이라서 포인트 정도만 이렇게 주는 선에서 인형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건조를 시킨 이후에 킷의 조종석에 사출 자석과 함께 인형을 배치를 하는 선에서 이번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데칼을 붙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영화의 주인공인 매버릭이 탑승했던 기체로 작업을 할 생각이었는데 중간에 조연이었던 발킬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하던 배우이기도 하고 또 이 타건 1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밉상 캐릭터였다고 할까요? 그래도 워낙 기억에 남는 배우이기 때문에 발킬머가 탑승했던 아이스맨의 기체로 데칼을 붙이고 있습니다. 뭐 데칼 붙이는 영상은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무엇보다도 대지에서 잘 분리를 하고 원하는 접착 위치에 잘 가져다 놓고 수분을 잘 밀어서 밀착이 되도록 하는 게 데칼을 붙이는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늘 데칼을 붙이실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일단 약간 미지근한 물에 담궈서 대지에서 분리가 잘 되게끔 하고 또 접착 물에서 일단 이렇게 전사를 하는 식으로 떼어내기 때문에 접착제가 조금 희석이 되기 때문에 데칼 접착제를 웬만하면 추가를 해주시고 또 붙이다가 보면 뭐 요철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곡선 부분이 있을 때 데칼 연화제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밀착이 잘 되도록 붙이는 게 데칼을 잘 붙이시는 요령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비행기 모형을 많이 하지만 모든 작업 과정 중에 제일 신나는 작업이 뭐냐고 물으시면 이렇게 데칼을 붙이는 작업이 제일 신납니다. 왠지 이쁘게 화장을 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기다리고 즐기는 것 같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방 다 붙이긴 했는데요. 조금은 영화에 등장한다고 생략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약간 좀 심심한 데칼의 구성이었습니다. 웨더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스 몰드의 킷이라서 어떻게 패널 라인을 강조할지 그리고 사용한 흔적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도 했고요. 좀 깔끔하게 스탠드에 올리니까 그냥 깔끔한 상태로 끝을 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기에는 뭔가 좀 심심하고 제가 작업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늘 하던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 괜찮을까 고민을 하다가 파스텔보다는 웨더링용 색연필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AK에서 나온 모형용 색연필 수성이죠. 이걸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패널 라인에다가 먼저 색연필로 이렇게 그어주고 그 부분을 물을 이용해서 다시 녹여가지고 퍼뜨리는 방식, 일종의 뭐 블렌딩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패널 라인을 강조하고 패널 라인 사이에 이렇게 때가 낀 느낌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평붓을 이용해 가지고 닦아내듯이도 작업을 하고요. 또 아니면 특정 부분만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면 특정 부분에서 무언가 흘러내린 느낌이 나오도록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좋고요. 라카 베이스에서 이 수성 모형용 색연필을 사용하면 이렇게 라카 표면이 유막이기 때문에 밀어내는 경향이 강해 가지고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퍼뜨리는 작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역시 아크릴 베이스에 지금 도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같은 수성의 이 색연필을 녹인 것들이 밀어내는 작용을 안 해서 표현하기가 조금은 수월했습니다. 특히나 아랫면 같은 경우에는 뭐 각종 오일이 흐르고 사용 중에 뭐 더러워지는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 갖고 제법 많이 발라서 작업을 했고요. 측면은 저렇게 영상에처럼 발라주고 쓸어내리는 방식으로 닦아내면서 웨더링 작업을 했습니다. 요렇게 전체를 다 웨더링을 수성 색연필을 이용해서 작업해 보기는 처음인데 나름 효과가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라서 다음에도 이렇게 아크릴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색연필을 이용해서 웨더링 작업을 하면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잘 건조를 하고요. 나머지 작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에 달아줄 무장을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밀핀 자국이라든지 또 게이트에서 잘라냈을 때 다듬어 줘야 될 부분부터 다듬어 주고 마커펜을 이용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마커펜 도색을 하면서 한 번에 칠을 하기보다는 여러 번 나눠서 건조를 해가면서 색을 입혀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도색은 다른 분 장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회색으로 미사일을 칠하신 분들이 많은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당시에 탑건에 나왔던 무장색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흰색 무장이라서 흰색 무장을 달아주기 위해서 도색을 하고 웨더링도 진행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은 부분이라 넘어갈 부분도 있는데 그냥 그래도 웨더링을 조금 해주는 게 지금 기체에 들어간 웨더링이랑 무장이 어울릴 것 같아 가지고 웨더링을 하고 기체 장착을 했고요. 붙이실 때는 수지 접착제를 이용해 가지고 붙이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영화상에서는 피닉스 미사일을 장착한 걸 보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통깨타면 피닉스 미사일이 달려야 제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피닉스 미사일을 또 작업을 했는데요. 킷에 들어있는 피닉스 미사일 디테일은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예전에 작업하고 남은 레벨대 1대72에 포함된 피닉스 미사일을 도색을 하고 데칼은 또 아카데미에서 가져와서 붙이고 이렇게 장착을 해줬습니다. 아카데미 데칼이 워낙 깔끔하게 잘 나와 있어서 사용하기에 좋았고요. 이렇게 해서 무장까지 다 장착을 하고 이제 접착이 잘 될 때까지 잠깐 놔뒀다가 마지막 작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14의 통캣 아크릴 페인팅 워크의 마지막 작업기입니다. 앞서서 무장까지 기체에 잘 접착을 하고 건조시킨 이후에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마무리 작업은 마스킹 테이프라든지 그리고 마감제를 올리고 난 이후에 발라줘야 하는 것들을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비행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행기 이 전면에 코팅된 부분 이런 것들을 에나멜이나 라카 클리어 계열의 도료를 작업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내고요.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내니까 삐져서 묻은 이런 도료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이쑤시개 끝을 이용해서 살살 긁어내는 방식으로 다듬어 주면 됩니다. 다듬고 난 이후에 앞부분이라든지 또 비행등이라든지 클리어 도료가 포함되는 부분들 도색을 함으로써 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스탠드에 고정을 해주는 걸로 작업을 끝냈는데요. 원래는 영화 탑건의 주인공인 톰 크루즈가 탑승했던 기체를 작업할 생각이었는데 중간에 조연으로 나왔던 배우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서 그 배우를 기리는 의미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부분 어려운 수정은 아닌데 수정을 해야 했고 또 그 수정 이후에 작업을 마무리하게 돼서 원래 생각했던 주인공 기체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지만 그 주인공이 조금은 쇼를 하죠. 그 장면을 다음에 기회가 될 때 1대72 킷을 이용해서 재현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조연의 기체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나름 아크릴을 이용해서 특히나 붓이 아닌 스폰지를 이용해서 좀 넓은 면적을 도색을 처음 도전해 봤고요. 의외로 쉬운 부분도 있었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재미난 작업 또 나름 공부도 되는 작업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만족감이 큽니다. 또 집에서는 현재 에어브러시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간간히 이런 식으로 아크릴 마커나 아크릴 마커 펜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도 나름 괜찮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도 생기고 나름 만족감도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에서 하는 작업, 또 나인아치에 가서 에어브러쉬로 하는 작업들 병행해 가면서 자주 작업기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작업기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